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달러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채권과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나시면 뉴스를 보실 때나 앞으로의 경제 개념들을 이해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들은 이 미국의 금리의 의미, 또 미국 금리 인하의 의미는 무엇인지 채권과 금리의 개념과 달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러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미국 정부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달러 발행과 미국 내의 통화 정책, 즉 돈을 얼마나 풀고 얼마나 찍어낼 것인지 양적 완화 같은 그런 정책들이죠. 또는 금리 인상 인하는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미국의 민간 중앙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에서 달러를 발행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매입한 후에 그에 해당하는 달러를 발행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라는 거는 미래 미국인의 세금을 얻을 수 있는 그 권리인데요. 즉 미국 정부는 국민 채무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 적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달러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스톱하게 돼요. 그리고 이 채무라는 것은 원래는 갚아야 되지만 이 채무를 갚는다는 것은 달러가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이 채무를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를 발행하면서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채무 화폐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금리 인상 인하를 결정을 하고요. 이 금리는 그럼 뭐고 국채는 또 뭐고 채권은 뭔지 이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미래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채권을 발행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그 채권을 삽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갚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채권이라고 하면 3년 안에 해당 금액을 갚고 매년 정해진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계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는 이 채권의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100만 원이 1년 뒤에 105만 원의 가치를 가진다 라고 하면 이 금리가 5%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채권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3년 뒤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지금은 그만큼을 할인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결국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의 차이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에서 금리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정기 이자에 대한 그 이자율은 쿠폰 금리라고 해서 조금 달라요. 어쨌든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게 되면 빌려준 사람에게 매년 정해진 그 쿠폰 금리만큼의 이자와 채권의 원래 전체 금액, 원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겠다는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B라는 사람, 채권자가 중간에 이 채권을 판매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커니즘인데 C라는 사람이 이 채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서 구입을 해야겠죠. 그때 평가하는 방법이 시장 금리만큼 할인해서 구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현재 그러니까 3년 뒤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시장 금리가 3%라고 하면 그만큼 할인해서 지금 구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현재 채권을 구입하는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더 낮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점점점 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DLF 사태 같은 경우에 이 마이너스 금리가 안 될 거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손실 사태도 났던 거죠. 그래서 이 채권 금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국채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달러를 발행하기 위한 그 미국의 국채 발행도 시스템인데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연방준비은행에서 페드라고 불리는 연방준비은행에서 이 채권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국채의 금리가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이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는 뜻은 즉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 미국의 시장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이 경기를 부양시킬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보통은 시중에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개인과 기업이 수익 활동을 하고 그만큼 번 수익 내에서 이자를 갚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은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률이 낮아도 생존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이자율이 5%였다면 5% 이상, 뭐 적어도 6% 정도 벌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금리가 뭐 3%로 내려가면 4%만 벌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조금은 완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 자본에 대한 이용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을 조달할 때나 또 빌리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시장의 통화도 많이 공급되고 유동성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은행들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얘기인데 은행은 실제로 자기 자본의 10배에서 12배까지 대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사실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어쨌든 결국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 대출을 늘려서 또 시장 통화량을 늘려서 조금 더 리스크를 낮추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때 그런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굉장히 경기 활성화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계속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해왔어요. 하지만 연준은 미국 정부 소속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죠. 뭐 구글, 아마존, 뭐 넷플릭스,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요즘에는 기존에 있었던 뭐 GM, 포드, 월마트 등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을 성공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 전에 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죠.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면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셰일 혁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결국 3월 3일에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내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폭으로 갑자기 내렸는데요. 보통은 25bp 0.25%포인트씩 인하를 하는데 이번에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두 단계를 한꺼번에 내린 거고요. 정기 이사회가 아닌 긴급 이사회를 통해서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당시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서프라임 모기 사태로 알려져 있는 그 부동산 금융 정책의 붕괴로 벌어졌던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그때에 준하는 만큼의 긴급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단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 경제의 펀더멘틀은 여전히 강하지만 코로나가 경제 활동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실질 가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포 때문에 시장이 위협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동성이 감소하고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점점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 즉 금리를 낮추고 돈을 좀 풀어서 이런 위험들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물가 상승률도 조금 안정이 되고요. 고용 창출 효과도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투자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장 통화량 증가 또 시장 수익률 악화에 대한 대비 유동성 증가 측면에서 이런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 지수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2월 중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제 3월 초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어,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기대감이 살짝 올랐다가 막상 단행하니까 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금리만 가지고 이렇게 주가 지수가 왔다 갔다 하진 않고요. 지금 또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제적으로 금융시장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캐나다가 지금 또 금리를 따라 내렸고요. 일본, 한국도 지금 내릴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어, 좀 반영이 되면서 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쇼크가 왔을 때 시장에서 좀 돈을 좀 풀어서 금리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좀 투자 활성화도 유치하고 해서 이렇게 위기를 좀 타개하려고 이렇게 선제적이고 좀 급박하게 또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경제 뉴스 나왔을 때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좀 이어서 화폐의 역사에 대한 좀 더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들, 돈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조선시대 주막에서 있었던 기막힌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